안녕하세요. 모여라 서학개미입니다. 오늘은 얼마 전 나스닥에 상장하자마자 그야말로 시장을 발칵 뒤집어 놓은 한 기업, 리치스파크 홀딩스 티커명 ANPA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. 정말이지 엄청난 주가 움직임으로 많은 서학개미 투자자분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는데요.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오늘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일단 이 숫자부터 보시죠. 900%. 와, 정말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숫자죠? 이게 바로 이 주식이 상장 직후에 기록했던 상승률입니다. 아니, 도대체 정체가 뭐길래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었던 걸까요?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요. 롤러코스터라는 말이 정말 딱 맞습니다. 7월에 4달러짜리 주식이 상장하자마자 37달러까지 치솟았다가 2달 뒤에 실적이 발표되니까 바로 고꾸라지죠. 그러다 12월에는 변동성이 너무 심해서 아예 거래가 정지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. 하루에 주가가 30% 넘게 오르내리는 게 그냥 일상이었던 거예요.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미스터리가 바로 이겁니다. 그래서 이 복잡한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갈 거냐면요. 바로 이 순서대로 가볼 겁니다. 먼저 900% 급등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 비밀을 파헤쳐 보고요. 이 회사의 정체, 그리고 아주 상반된 신호를 보내고 있는 재무 상태와 잘 보이지 않는 리스크들까지 차례로 분석해 보겠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투자자로서 어떤 고민에 빠지게 되는지 이야기해 보죠. 자, 그럼 첫 번째 비밀의 문부터 열어보겠습니다. 네, 첫 번째 질문이죠. 상식적으로 900% 급등이라니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었을까요?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마치 모든 조건이 딱 맞아떨어진 일종의 퍼펙트 스톰이 있었습니다. 이 폭등의 레시피를 한번 뜯어보자고요. 우선 IPO 규모 자체가 500만 달러? 우리 돈으로 한 60억 원 정도로 아주 작았습니다. 여기에 당시 나스닥에 불었던 홍콩 기업 상장품, 그리고 아시아 금융 서비스 분야에 대한 시장의 뜨거운 관심이 기름을 부은 거죠. 자, 생각해보세요. 이렇게 작은 규모의 주식에 시장의 스포트라이트가 확 쏠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? 당연히 투기 수요가 몰리면서 주가가 뻥튀게 되게 딱 좋은 환경이 만들어진 겁니다. ANPS가 바로 그 대표적인 케이스였던 거죠. 자, 그럼 이 난리법석의 주인공 리치 스파클 도대체 뭐 하는 회사일까요? 혹시 뭐 세상을 바꿀 엄청난 기술이라도 가진 제2의 엔비디아? 그런 회사일까요? 그 실체를 한번 확인해 보시죠. 근데 그 실체를 알고 보면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. 이 회사는요, 홍콩에 있는 아주 전통적인 금융 인쇄 회사입니다. 그러니까 기업들이 상장할 때 내는 그 두꺼운 투자 설명서나 매년 내는 사업 보고서 있죠. 그런 서류들 번역하고 편집하고 인쇄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. 직원도 한 13명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B2B 기업입니다. 이 화려한 주가 움직임 뒤에 사실은 이런 아날로그적인 사업이 숨어 있었던 거죠. 자, 이제부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. 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열어보면요. 와, 정말 두 얼굴을 가진 야누스 같아요.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이야기가 동시에 펼쳐집니다. 자, 왼쪽을 보세요. 긍정적인 신호들. 돈 버는 효율은 거의 뭐 예술의 경지입니다. 빚도 거의 없고요. 현금도 아주 잘 돌아요. 근데 오른쪽을 보면 완전 다른 얘기죠. 회사가 크질 않아요. 오히려 매출은 계속 줄고 있고 이익 성장률도 마이너스입니다.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? 돈은 기가 막히게 잘 버는데 회사는 점점 작아지고 있다. 이게 바로 투자자들이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입니다. 긍정적인 면, 즉 돈을 얼마나 잘 버는지 좀 더 자세히 볼까요? 이 ROIC, 투자 자본 수익률이라는 지표를 보면 와,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. 44.38%. 업계 평균이 10.33%니까 무려 4배가 넘어요. 이게 쉽게 말해서 무슨 뜻이냐면 똑같이 100원을 투자해서 남들이 10원 벌 때 이 회사는 44원을 번다는 거예요. 돈 버는 기술 하나만큼은 진짜 월드 클래스급인 거죠. 하지만 동전의 뒷면은 아주 차갑습니다. 보세요. 지난 5년간 매출은 계속 뒷걸음질 쳤고 최근 이익 성장률 역시 마이너스 13.6%로 부진합니다. 아무리 돈 버는 재주가 뛰어나다고 해도 이 회사의 전체 파이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건 이건 정말 심각한 적신호죠. 물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나 낮은 부채 덕분에 아직 버티고는 있지만 성장이 멈춘 기업의 미래를 과연 밝다고 할 수 있을까요? 지금까지 본 건 재무제표에 드러난 숫자 이야기였어요. 하지만 진짜 무서운 리스크는요, 그 숫자들 물 밑에 숨어 있습니다.
이제부터는 우리가 탐정이 된 것처럼 계약서에 아주 작은 글씨까지 샅샅이 한번 훑어보겠습니다. 자, 가장 먼저 이거 보세요. 소유 구조. 창업자를 포함한 최대 주주가 가진 지분이 무려 73%가 넘어요. 이게 뭘 의미하냐면 시장에서 우리가 실제로 사고 팔 수 있는 주식은 전체의 26% 남짓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. 흔히 말하는 품절주인 거죠. 이런 주식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? 네, 바로 이겁니다. 유통 물량이 적다는 건 아주 적은 거래량만으로도 주가가 미친 듯이 널뛰기를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. 누가 조금만 사도 폭등하고 조금만 팔아도 폭락하는 거죠.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그 살인적인 변동성, 그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. 이건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정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거죠. 근데 리스크가 이게 다가 아닙니다. 더 있어요. 자, 핵심 사업인 금융인쇄업. 요즘 세상에 누가 종이로 된 보고서를 그렇게 많이 보겠어요? 디지털화 때문에 사양길에 접어든 사업이죠. 그리고 야심차게 시작한 신규 사업은 또 제대로 안 굴러가서 돈만 까먹고 있고요. 게다가 홍콩에 있는 회사니까 중국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도 그대로 떠안아야 합니다. 한마디로 사방이 지뢰받친 상황인 거죠. 자, 이렇게 양파 껍질 벗기듯이 하나하나 파헤쳐 봤습니다. 900% 급등의 비밀부터 회사의 본질, 상반된 재무 신호와 물밑에 숨겨진 리스크까지. 이제 모든 걸 알고 나니 투자자로서 우리는 피할 수 없는 마지막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. 결국 이겁니다. 이 회사를 좋게 보는 강세론자들은 이렇게 말하겠죠. 야, 그래도 돈 버는 능력 하나는 세계 치고잖아. 빚도 없고 현금도 많은데 이건 알짜배기 회사야. 반면에 안 좋게 보는 약세론자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. 성장도 못하는 사양산업에 주가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인데 무슨 소리야. 리스크가 너무 크잖아.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? 궁극적으로 이 질문은 AMPA라는 회사를 어떻게 보느냐를 넘어서 여러분은 투자할 때 뛰어난 효율성과 미래 성장성 중에 어디에 더 큰 가치를 두시나요? 라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집니다. 오늘 이 깊이 있는 분석이 여러분이 AMPA를 판단하고 또 스스로의 투자 스타일을 되돌아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저희 모여라 서학개미 채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. 저는 더 유익한 분석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